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네이 정원 채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여름처럼 상당히 더웠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하원을 정리를 했는데 원래 제가 제일 좀 취약한 부분이 이 정리정돈이 잘 안 됩니다. 이 책상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치우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남자가 일을 하면은 좀 뒤에서 좀 이렇게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뭐 추억 이야기라든지 이런 좀 자연을 가까이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특이한 그런 주제는 없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편안하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추억이란 것은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추억은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겠죠. 과거의 기억에서 특별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을 일컫는 말이다. 주로 행복한 순간을 우리가 의미를 한다 하겠습니다. 이게 추억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소환하는 모티브는, 동기부여는 그 어떤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등등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식물 한 가지를 가지고 저의 추억을 한번 소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은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배초향이라는 식물인데, 배초향을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그럼 방아잎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방아잎인데, 여름부터는 라벤더처럼 보라색 꽃이 피기 때문에 한국의 토종 라벤더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식물을 바로 아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그런 기후에서, 그런 비슷한 땅에서 자란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도 이렇게 집 앞에 이걸 키우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화분에다가, 아니면 화단에다가. 보면은 꼭 그 주인을 한번 이렇게 뵙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뭔가 고향 같은 사람이 들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식물 하나가 뭔지 모르지만 매개가 되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게 내하고 비슷한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로 어떤 그 동질성을 찾게 되는 식물, 이 방아잎입니다. 그냥 이 식물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냥 뭐 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늦여름부터 가을에는 꽃이 피지만 그냥 그 꽃 자체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들과 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꽃하고 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식물을 그냥 겉으로 보는 것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제가 이제 오늘 왜 식물을 들고 나왔나 그러면은 이 식물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게 이제 많다는 거죠. 저 이제 어릴 때의 추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머님의 어떤 그 손맛이 담긴 요리라든지, 뭐 이런 걸 뭐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농장에 갔는데, 그 농장의 그 아주머니가 이걸 이렇게 좀 많이 모종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구입을 해 왔죠. 와서 이렇게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거름을 많이 줘서 그런지 상당히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남부 지방의 고향인 사람들은 많이 봐왔던 식물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이제 고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보다는 적고 냇가보다는 큰 그런 그 중간 크기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이 흘러서 이제 바다로 이르게 되는데, 그게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상당히 저는 이제 좋은 자연 조건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뭐 먹을 수 있는 물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초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 사람들의 일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접해왔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예전에 했습니다만, 블로그의 그 글 중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 결국은 소설가나 이렇게 시인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커왔던, 살았던 어떤 그런 그 환경이 상당히 이렇게 병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단어를 쓴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꼭 그 예전에 이제 고향의 어떤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떤 뭐 해초를 먹어야 된다, 어떤 것을 못 먹는다, 이런 걸 확실히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알았죠. 그리고 저는 조금 유별났던 게,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을 접하는 게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저는 그것을 보는 것이 그냥 뭐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을 저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그렇게 분석했던 그런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또 제가 머릿속에는 바다의 해산물, 뭐 해초들 쭉 나열하라 그러면 다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머리에 깊숙하게 그걸 관찰한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으로 또 거슬러 가면, 강에는 좀 많은 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들이. 우리가 또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기수지역이라 그러죠. 기수지역. 기수지역에는 또 상당히 그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아주 기수지역에는 뭐 투망을 친다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데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고기들이 잡혔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숭어라든지 전어라든지 이런 고기들이, 망둥어 이런 고기들이 상당히 기수지역을 이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라왔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분 시를 상당히 이제 많이 읽고 많이 좋아했는데, 그분도 임실이 고향인데 섬진강이 제일 상류가 이제 임실 쪽에서 발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와서 뭐 구례, 하동 이렇게 해서 바다로 흘러 진동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그분도 그 선생님도 그 임실이라는 곳에서 섬진강에서 어릴 때 살다 보니까 뭐 물고기 잡는 거 아니면 그 섬진강의 들판 그런 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걸 시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글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은 섬진강이라는 그 강에서, 그 선생님이 살던 그 강은 우리가 말하는 섬진강보다도 훨씬 더 겨울 의미가 있었죠. 마른 섬진강이지만 아마 그게 상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죠. 그렇다 보면은 제가 살았던 곳하고도 비슷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그 김용택 시인의 그 책을 읽고 정말 놀랐는 게, 정말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그런 단어들, 그런 풀들, 그런 꽃들, 그런 물고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시가 나올 때마다 그분의 수필이 나올 때마다 저는 다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좋아했던 책이, 여러분들 법정스님 아시잖아요. 법정스님 책은 지금 제가 여기 두 권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산 책인데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책입니다. 스님의 그 책이고, 이 스님의 가장 큰 이제 산문집은 무소유지 않습니까? 무소유. 그 다음에 오두막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새들이 날아간 숲은 적막하답니까? 네, 그런 책들이 제가 있는 걸 알고 있고, 제가 많이 이렇게 즐겨 읽었던 책입니다. 이 법정 큰 스님의 책도 보면은 이 자연 속에 나오는 새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큰 스님의 책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의 정화를 얻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맞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글을 보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치 내 생각을 알아주는 것 같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예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소설, 글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전라남도 쪽에 그쪽 분들이 상당히 유명한 선생님들이 많구나는 걸 많이 느껴요. 아마 그쪽 선생님들이 좀 뭔가 그 감성이란 게 이런 게 상당히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리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법정 스님도 여러분 고향이 해남이에요. 해남 쪽에 계시다가 출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식견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법정 스님이나 우리 김용택 선생님이나 전부 다 자연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걸 가슴에 품고 있다가 글로서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식물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단순한 풀 같은 이 방아잎 하나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강도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뭐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생선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제일 즐겨 먹는 게
생선이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생선 요리를 할 때 여러분 이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항상 보면은 이 어머니가 요리할 때 이렇게 장독대 근처에서 이 방아잎을 툭툭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 요리 재료로 넣었는데 그때가 저는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너무 음식이 이제 맛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이제 배초향, 이 방아잎은 단연생이기 때문에 한 번 심으면은 그 자리에서 겨울을 날고 또 그 이듬해 봄에는 또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특유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음식이 좀 빨리 했어요. 빨랐어요, 손이.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저수지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오면은 꼭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그 매운탕이라 그러죠.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방아잎을 툭툭툭 이렇게 끓여 넣어서 평상에 앉아서 둘러 앉아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던 그 추억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아잎 하나지만 그때 떠오르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지금 또 친구들은 그러죠. 아무튼 하여튼 어머니가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가서 매운탕 끓이는 것은 절대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또 따로 이 고추장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고추장을 담아가지고 매운탕용 고추장이라고 독을 하나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참 아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향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추어탕 먹을 때 넣어 먹는 거 있죠. 산초, 산초나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산초 향도 상당히 이제 추억을 소환할 수 있죠. 뭐 이걸 먹었을 때. 어릴 때 이제 벼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가을거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논 가장자리에 구덩이를 팔죠. 깊이 있게 이렇게 물이 빠지게끔 우리가 도구 친다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가장자리에 고를 팔면은 이제 물이 글로 흘러내려서 이제 그 논의 물기를 다 밑으로 이렇게 다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벼를 베는 건데 그러면은 그 논에 있던 미꾸라지들이 그 가장자리로 다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물 따라서. 그 미꾸라지를 잡죠. 그러면 가을에 미꾸라지가 얼마나 영양가 있겠습니까? 그걸 집에서 토랑 같은 걸 섞어가지고 미꾸라지를 국을 끓이는 게, 추어탕을 끓이는 게 그게 진짜 추어탕이죠. 그때 산에서 딴 산초를 넣어서 먹는 그 맛은 여러분들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초 하나, 추어탕 하나를 가지고 또 추억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이 나는 게 고수가 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고수를 못 먹겠더라고요. 고수를 한번 먹어봤는데 그 특유의 향을 저는 못 먹겠던데 아마 또 좋아하시는 분은 있어요. 또 고수를 먹으면서 또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경북지방에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가죽나무, 참 가죽나무. 가죽나무도 특이한 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저는 또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고향인 사람들은 잘 먹죠. 맛있다고.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추억이란 것은 어떤, 식물 하나에 아니면 음식 하나에 뭐, 이런 걸 가지고서도
이렇게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자부하는 게 저만큼 어릴 때에 그 동심이 저는 가득 찬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저만큼의 추억이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할 정도로 저는 추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글로서 쓰고 좀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뭐 아직 필력이 딸려서 그런지 그런 부분은 예전에 블로그 정도의 글을 좀 올렸었는데 어떤 뭐 책을 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물을 하나 볼 때마다 이렇게 문득문득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고 또 요즘 어떤 버릇이 들었냐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전에 꼭 옛날 추억을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7살 때로 돌아가겠다. 오늘은 내가 20살 때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장르로 치면은 제 오늘 방송이 그냥 잡다한 수필에 불과합니다. 제 이야기 그냥 두서도 없이 했는데 아무튼 이 배초향, 방아잎 이거는 한국의 토종 라벤더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향이 싫은 사람은 가을에 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고 한 번 정도는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저리 이야기가 오늘 또 길었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냥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각자의 추억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별 재미가 없어요. 비슷하니까. 근데 각자 다른 어떤 고향에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아, 그쪽은 그랬구나. 그쪽은 그렇겠구나. 이런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언젠가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난 이웃님들을 꼭 제가 한번 모시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 만나지만 건강하시다 그러면은 꼭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제가 같이 가까우신 분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 꿈을 실현하는데 조금은 협조가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하나 눌러주시면은 제 꿈을 이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플로리스동 점점 잘한다 하면은 제가 또 열심히 또 하잖아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일도 열심히 하고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잡다한 이야기로서 오늘 함께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모래의 정원 채널 저는 플로리스트 홍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